우리 그냥 산에 약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제가 돈. 나는 지금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연락을 잃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만 부양무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불일치가 있다는 걸 20%도 믿지 못하는 분들만 인지를 하고 있고, 최근 4년 동안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려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통해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이 투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게 행정기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 들어 관련 복지 예산이 줄어든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일단 도움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 의무제가 복지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가장 많은 전라북도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달 21일 새벽 4시쯤 전남 고흥군에 있는 한 농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난 화재에 집주인인 60살 주모 씨의 아내 김모 씨와 6살 난 외손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6개월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지난 10월 말부터 전기가 끊겼고 새벽에 켜놓은 촛불이 참사를 불렀습니다. 밀린 전기요금은 15만 7천 원이었습니다. 주 씨는 몸이 불편해 일을 그만둔 지 오래고 공장을 다니던 아내 김 씨도 건강이 나빠져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남 고흥군은 지난 2010년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주 씨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려 했지만 주 씨가 일을 하지 않자 수급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 씨는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졌지만 장애 진단에 필요한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커졌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서야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은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나서 한국전력에 겨울철 전류 제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3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세상을 떠난 할머니와 손자에게는 그야말로 사후 약방문이 됐습니다. 학교랑 다니세요? 학교 다닐 때는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34살 유영만 씨는 지난 7월 구청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9년 동안 거의 왕래가 없었던 아버지의 소득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유 씨는 아버지도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9년 전 독립해 원룸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부모님한테 의지를 하고 싶어도 어머니도 아프시고 아버지도 아프시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생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기초생활 수급자로 그 생계비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또 끊기다 보니까 저희로서 이제 막막하죠 이제. 16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유 씨는 평소 전동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지체장애 1급입니다. 매월 40만 원가량의 기초생활급여가 중단되면서 요즘은 15만 원의 장애수당으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나자 줄어든 생활비 이외에도 걱정거리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현재 한 대학 사회복지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유 씨는 수급자 신분으로 받았던 마지막 학기 장학금 혜택이 철회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과연 이 환불이나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환불해야 된다는 그런 통지가 날아온다면 뭐 1, 2만 원도 아니고 거의 한 2, 300만 원 정도 등록금인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로서는 진짜 답답하죠. 주거 문제도 걱정입니다. 유 씨의 원룸은 LH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게 싼 값에 빌려준 곳입니다. 220만 원의 보증금이 있지만 매달 공과금 이외에 6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계약 때 계속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내후년에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서 과연 LH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그렇게 이게 나가라고 하면은 길바닥에 나는 거잖아요. 혼자 활동이 어려운 유 씨는 도우미가 외부 활동과 가사를 도와주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중증장애 1급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만약에 탈락이 됐을 때 부자 비용이 활동보조 서비스도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게 되기 때문에 활동보조 서비스 제대로 못 받을 뿐더러 외출하는데도 많이 제한을 받는 거죠. 대학에 진학한 뒤 간절히 사회복지사를 꿈꿔왔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절망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깜깜해요. 이제 밥도 없고 계획이 없어요. 이제 계획이라는 것이 뭔가 끈앞풀이라도 있어야만이 그런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이영아 씨가 오늘도 혼자 사는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올해 71살인 이 씨의 노모는 심장이 좋지 않고 허리까지 아파서 평소 돌보는 사람 없이는 일상생활도 어렵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매일 같이 오세요? 아니요. 이틀에 한 번씩 운동삼아 이렇게 걸어와요. 거기서 여기까지? 예, 차비가 왔고. 이 씨는 2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이 씨가 집을 나와 다른 곳에 거처를 정하게 된 건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비가 대폭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과 헤어진 뒤 어머니를 모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어렵게 생활해왔지만 지난 7월부터 47만 원이던 급여가 8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가서 찍어보니까요, 그게 나왔는데 진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눈앞이 진짜 캄캄했어요. 이제 그러면 그 달치는 방세랑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 냈어요. 못 줬어요. 완산구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몇 해째 연락도 잘 닿지 않는 동생이 소득이 오르면서 어머니 부양소득이 올라간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잇따른 교통사고로 몸이 좋지 않아서 정상적인 취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 엄마하고 저하고요, 그냥 죽자 그랬어요.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우리 그냥 산이라도 약 먹고 죽자 그랬어요. 살 길이 없잖아요. 제가 돈, 엄마도 진짜 많이 아프셔요. 생계가 막막해진 이 씨는 관련 단체들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세대를 분리하고 혼자 사단법인 주거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임시거처인 희망의 집으로 입주했습니다. 이 씨는 이곳에서 어머니와 세대를 분리한 뒤 단독 세대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기 왔는데요, 나는 막 울고 막 저녁마다 울었어. 같이 배신 살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진짜 이상하대요, 진짜. 같이 엄마는 맨날 눈만 뜨면 있다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한 달은 울었어요, 저도. 18만 원 그래요. 하지만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던 영구 임대 아파트는 어머니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입주 자격을 잃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됐어요, 엄마가. 근데 수급자에서 탈락이 돼갖고 엄마가 이제 안 된다. 당첨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안 된다. 이제 수급자에서 탈락됐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엄마가 울었어요, 그날은. 밥도 안 드시고. 어렵게 45만 원의 수급비를 다시 받게 된 이 씨는 혼자 살게 된 어머니의 방세 20만 원을 대고 25만 원으로 두 집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씨 모녀의 상황으로 볼 때 마지막 희망인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앞으로도 살림을 다시 합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가 가족 해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세대원의 월 급여와 부양비를 합한 소득 평가액과 부동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더한 재산 환산액으로 산출됩니다. 2012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55만원에서 232만원까지 정해져 있어 소득 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자로 지정되고 모자라는 만큼을 현금 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충주의입니다. 예컨대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94만원이니까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이 50만원과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액 17만원을 빼고 27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할 때 가장 큰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가 부양의무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신청자의 일촌관계,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법적으로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만약 50대 남자가 수급 자격을 신청했다면 본가의 부모와 처가의 장인 장모, 그리고 자신의 자녀와 사위, 며느리까지도 모두 부양 의무자가 됩니다. 부양 의무자들이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신청인의 소득 평가액을 계산할 때 부양비에 반영됩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면 수급자가 자격을 잃거나 급여액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양 의무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다 조사해서 부양비를 부과하다 보면 실제로 생계가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되기가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양 의무자를 적용하는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부부관계로만 적용하자, 아니면 외국처럼 폐지하자, 뭐 이런 개선 방안입니다. 복잡한 공제 항목도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할 때 6개월 이상의 의료비와 부양 의무자가 낸 등록금, 또 본인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일정액을 빼주고 자동차도 생계용은 5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자나 수급자가 공제 항목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면 선의의 탈락자가 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왜 안 하고 있냐라고 하면 공무원은 지나치게 많은 수급자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수급자분들은 한 사람당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상담을 해내야만이 그분들의 개인사, 가정사, 과거가 다 나와야 그분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텐데 이런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거죠. 전주시 완산구에서 기초수급자 지정 업무를 하는 통합조사팀을 찾았습니다. 11월 현재 완산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8,300세대. 통합조사팀의 직원은 11명에 불과합니다. 통합조사팀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노령연금과 보육료, 한부모와 차상위 계층 업무 등 수많은 복지 업무를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처음 지정할 때 대면 조사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산절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수급자 쪽은 이제 방문을 하려고 그러죠. 아니 근데 지금 이를테면 통화 한번 하시기도 버거운 숫자 아닙니까? 하고 저희가 야근을 밥 먹듯이 해요. 낮에는 나가서 또 돌아보고 와야 되고. 이게 26국이에요? 매일 뭐 야근하다 줄이네요. 여기서 2층 예. 생활복지과로 내려가면 영전했다고 그래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히 연로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지식이 짧아서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전주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62살 김영주 씨. 7년 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김 씨는 지난해 봄 어머니를 여의고 영구임대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 외출 한 번도 큰 맘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뇌졸중까지 와가지고 이제 저기가 와서 이제 몸이 함부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허리 수술을 지금 6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허리 또 그 쇠가 튀어나와가지고 또 수술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 3번 정도 쫓아갔을 거예요. 매월 27만 원 정도 기초생활급여를 받던 김 씨는 올 들어 급여액이 15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어렵게 동사무소를 찾아간 김 씨는 동 직원의 답변에 깜짝 놀랐습니다. 30여 년 전 남편과 헤어질 때 떠나보내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딸의 소득이 올라 급여가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연락을 잃지 않으니까 편지랑 등기랑 이렇게 다 보내고 했어도 다시 반송돼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나오다가 줄은 시점이 언제예요? 김 씨는 6개월간의 통화 기록 등 모녀 관계가 단절돼 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한 끝에 딸을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했고 1인 가구 최대 급여인 45만 원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처음 지정될 때부터 친자인 딸이 부양 의무자로 올라 있었지만 뒤늦게 확인한 것입니다. 지정 당시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7년 동안 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셈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최저생계비도 적절한 수준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정부가 3년마다 계측하고 그 사이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9월 1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국민 평균 소득의 40.7%로 책정된 최저생계비는 지금은 32.2% 수준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때문에 현실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최저생계비가 복지정책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생계비가 저조하게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그 보장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축소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기초생활 수급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오면서 이 사회적 빈곤, 이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들을 좀 초래했었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1만 4,700명이던 전북의 수급자는 2010년 11만 800명, 지난 10월 말 현재는 9만 5,800명으로 4년 만에 18,800명이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전체 인구에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6.1%에서 5.1%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수급자에서 탈락했거나 급여가 삭감된 경우는 대부분 대상 가구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늘었거나 자연 사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10년 1월부터 시행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으로 인하여 정확한 자료 산출에 의해 많이 탈락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그 10개 기관 15종만 전산으로 이렇게 소득이 합산되었는데 지금은 27개 기관 218가지가 모든 그 재산이 있으면 환산이 돼서 이분의 소득으로 산출이 됩니다. 또 부양 의무제를 폐지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현 정부 들어 90조 원 규모의 감세에 따른 부담으로 지난 2009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탈락자와 급여 삭감자가 양산됐다고 주장합니다.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나 빈곤층의 실업 장기화를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걸러냈다는 겁니다. 탈락자 등에 대한 구제 절차의 역할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특례 또 다른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일수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못해 제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수급자 탈락이나 삭감을 당한 이런 대상자들도 역시 이의신청 제도가 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실제 조사 결과 20% 이하만 그 제도를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미흡, 이런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홍보 미흡도 현재 계속 기초생활 수급자를 줄여나가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의 5.1%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있어 그 비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전국 평균인 2.9%와도 차이가 커서 전라북도 취약계층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과 빈부 격차를 고려할 때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가 갈수록 줄고 있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듯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법을 다소 개선할 예정입니다.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의 주택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규정 완화 못지않게 단 한 사람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수급비가 삶의 마지막 희망인 상황에서 그래야만 제2, 제3의 촛불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